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충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매파 발언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페드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위험이다라고 경고를 하였으면서 이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2%로 언제 되돌릴지 불확실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페드의 정책을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긴축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시행한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페드는 내년에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금리를 아래쪽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했습니다. 지난 26일 파월 페드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다라는 건 시장의 기대감과 반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가 호재의 모습을 보인 점도 페드의 긴축 경계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버티고 노동이 좋으면은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시장이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니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자, 미국 노동부가 고용한 7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120만 건으로 전월 대비 20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1.64달러로 마이너스 5.54%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원조, 달러 원조,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도 인플레이션 예상한 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미국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 이외에 유럽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뇌관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이 주요 지역들은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미국 7월 채용 공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8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소비자들은 역시나 아직은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미국 엄청난 경기 침체, 금리 인상 탓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가 엮이고 설키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기침하면 유럽 감기 걸리고 아시아는 알아눕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수혜주는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프랑스의 가스 공급 축소 통보 후에 하루도 안 돼갖고 전면 중단에 돌입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곧 있으면 가스 가격 다시금 또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가스 발전은 좀 많이 비싸진다라고 하더라도 원유 발전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유가가 경기 침체 이런 우려들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지만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5.54%가 빠졌기 때문에 어 일단 다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는 게 먼저니까 일단 대체할 수 있는 내역이 조금 보여지고는 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까지 빠지게 된다면 발전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8월달 CPI 예비치 전년비 7.9%. 일단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10%대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과 대비를 했을 땐 그나마
그나마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2%대까지 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3% 밑으로 언제 빠지나 요것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2020년보다 이제 더 쓸 것이다. 그리고 더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SOC 투자도 그렇고 특별채권 발행도 그렇고 금리 인하도 그렇고 여기는 어떻게든 유동성이라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푸는 모습이 보여진데도 불구하고 중국 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 역시도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요런 거 이렇게 있었는데 터졌네? 조심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헝다 쪽이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이거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자, 그리고 650조 네옴시티 K건설의 품으로 자, 한 해외 수주 연 한 500억 불 시동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자체가 기름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석유로 돈을 많이 번 만큼 지금 이 고유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한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석유를 판매하는 중동 산유국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 석유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도 잘 짓고, 그리고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건설 쪽 말고도 이 건설을 통해 가지고 쌓은 인맥을 통해서 이 사우디 중동 쪽에 합작할 수 있는 무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건설로만 끝내기에는 먹거리가 너무 많네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걸로만 끝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도주 떠오른 바이오 신약 개발 알짜주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선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데 저는 되게 이거 공부 많이 안 하시면 바이오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알짜주를 골라라라고 하는데 알짜주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짜주를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잡으면 어떻게 되냐?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긴축기조잖아요. 근데 긴축기조가 되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뭐냐 하면 성장주입니다. 미래를 보고서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바이오는 아주 전형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알짜주라고 하더라도 7개는 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이오를 굳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뉴스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참고 한번 해보셔라.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좋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본 내용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전 7시 27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진짜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급하게 영상 찍어가지고 현재 이제 블락딜 때문에 좀 빠질 것이다 라는 영상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나마 괜찮거든요. 지금 블락딜이 진행된 가격 위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요 매물 소화를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대로만 움직인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한 번 더 움직이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랑 꼭 봐야 되는 이 포인트들, 이런 것들만 핵심만 간추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블락딜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실행까지도 옮겨졌죠. 했을 때 할인율이나
아니면 가격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대략 7.6% 할인된 주당 2만 5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블락데일이 진행이 됐을 때 보통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많이 할인을 하고서 진행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 정도 수치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2만 50원에 매각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한데 지금 2만 5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그쵸?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횡보를 조금 더 해준다라고 한다면 요 다음 이 N자형의 파동을 만들어갈 가능성, 요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빠지는 경우의 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만 50원을 기준으로 하락과 이 상승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위치에선 지지라인부터 봐야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요 2만 원 부근 밀집이 되어 있는 이평선 라인 여기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일단은 61선까지 하락을 봐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왕 여기를 보실 거면 조금 더 넉넉하게 인심 쓰셔가지고 481선 18,000원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위치를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넉넉하게 18,000원까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길게 볼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현재 위치에서 이탈을 한다면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보시는 거 두 가지 포인트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든 이제 다시금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요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도 이제 단기랑 중기로 좀 나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기부터 먼저 한번 보자면 현재 위치에서 최대한 빠르게 21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기적으로 이 갭을 채우는 모습이 보여지고 운이 좋으면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1선을 돌파 못하고 중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여기서 보이는 지금 21선과 11선 있죠. 이게 다시금 떨어져서 정배열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한데 이 위쪽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그나마 긍정적인 게 60일선이 올라옵니다. 한 분기 평균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60일선 현재 쌍바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딛고 위쪽에서 떨어지는 이평선들을 갑자기 확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여기 위치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얘네가 이렇게 떨어질 때 60에서 올라오는 거 기대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일단 481선은 뭐 이탈 안 한다면 편하게 보는 거고 6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61선에서 이제 횡보를 계속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과 마찬가지로 21선과 1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대기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일단 요 매물대 정도는 쉽게 이렇게 채워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스텝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요거부터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정남의 멤버십 운영이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저점에 위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종목은 수급 쏠림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더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좋은 기업, 좋은 종목들이 아래쪽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 투자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종목 기업 선정해가지고 리포트 같이 읽고 분석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이 멤버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만 50원에 블락딜이 진행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2만 원 부근에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일단 위쪽에 저항 라인들이 떨어지는 것도 저항 라인들 요걸 이제 먼저 보긴 해야겠지만 핵심은 61선 언제 올라오는지 요게 가장 관건이겠다. 세 번째, 만약에 2만 원을 지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480 라인까지 보는 게 좋은데 60 위에 있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때가 핵심이다. 그리고 61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 21선과 11선이 쭉 아래로 빠질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둘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만들어진 요 갭은 채울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저항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이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총정리를 이렇게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총정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힘 좋은 것도 그렇고 하면은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는 못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다만 시간만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매매는 하되 절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보실 분들은 같이 화이팅 하시면서 다음 스텝 발바가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을 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